마음 다스리기. 김병권. 며칠 전 문단 모임에 나갔다가 한 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즘 무척 가깝게 지내던 동료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아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그 당사자를 위해 좋은 뜻으로 말해주었는데 몇 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본의가 와전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를 비난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 직접 찾아가 해명도 하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며칠 동안 분을 사귀느라 잠도 설치고 식사까지 거르다 보니 자꾸 몸만 수척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지 않아 살맛을 잃어간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 여성들의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갈등 구조가 거의 같은 경향을 띠다 보니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사건의 전말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여과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해 주었다. 요즘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뇌물수수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뇌물의 근원은 원래 상대방의 것을 자신이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상대방의 것이니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어 고민거리로 남지만 애당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바로 상대에게 되돌아갈 것이니 애써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잘 알아들었노라고 수긍은 했지만 과연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지게 된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면 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되고 만다.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렸고 좋아하는 것도 다 내 마음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마음 다스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 불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모든 세상사는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대개 두 종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긍정적인 씨앗과 부정적인 씨앗이다. 긍정적인 씨앗은 기쁨, 사랑, 희망 같은 싹을 틔우려 하고 부정적인 씨앗은 불평, 미움, 절망과 같은 싹을 틔우려 한다. 이때 우리는 긍정적인 씨앗에게만 물과 거름을 주어 잘 가꾸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비법인 것이다. 한 젊은이가 입사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 중년 부인이 길가에 차를 세운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교체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다. 측은지심이 발동한 이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사라졌다. 한참 후 시험장에 도착한 젊은이는 황급히 접수를 마치고 면접관 앞에 섰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온 것을 변명하면서 면접관 얼굴을 보니 바로 조금 전 그 펑크 난 차의 주인공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 면접관은 남의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젊은이를 우리 회사원으로 영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극찬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삶의 태도다. 이성과 본능,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반듯한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을 바탕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은 고금의 천리라 하겠다.